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축구팀의 성공에 있어서 감독 선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대한축구협회는 과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위리겐 클린스만 전 한국대표팀 감독이 최전성기를 맞이한 손흥민 선수의 최고의 시즌에 경기력 저하, 폼 저하까지 야기했다는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1티어 기자 인터뷰 내용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것인지, 또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 현지 최신 보도 내용들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최고 공신력 기자 중에 한 명이죠. 마이클 브리지 기자가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이제 각종 소식들이 조금은 이제 멈춰있는 상태였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재계약 상황에 대한 영국 인터넷 매체 보도에 등장해서 손흥민 선수의 최근 상황과 또 손흥민 선수의 클린스만 감독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일단 그 보도 원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인터넷 매체 기브미 스포츠의 최신 보도인데요. 토트넘 허스퍼가 손흥민 선수와 새로운 계약 협상을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아직 매듭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전에 저희가 여러 번 이런 보도들이 나올 때 설명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을 온전히 집중하고 올 시즌을 마친 이후에 재계약 협상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앉을 예정이죠.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 의향을 묻고 손흥민 선수도 본인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엔 토트넘이 올 시즌에 어떤 성적을 내느냐, 또 그에 따른 손흥민 선수의 고민이 나올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토트넘 허스퍼의 계약 제한 규모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최소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해야만 손흥민 선수도 자신의 이제 최전성기 커리어, 이제는 30대에 접어든 가운데 다음 시즌에 어떤 조던을 하게 될지, 또 토트넘 역시 구단 수익 차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또 조건을 최고 대우로 제시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수 있는데요. 기브미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재력이나 공신력에 있어서 높은 매체는 아니지만, 최근 그래도 전문 기자들이라든지 또 전문성 높은 기자들을 계속해서 영입하고, 또 타 매체의 공신력 높은 기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정보를 얻어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늘리면서 공신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재계약 상황을 보도한 매튜 스미스 기자 같은 경우에는 축구 전술 분석 전문 기자로서 영국의 칠워스 지역에 거주하는 축구 전문 기자로 바로 이제 지난해에 기브미 스포츠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브미 스포츠가 영입한 기자이고, 이 기자가 말씀드린 영국의 유력 기자들과 관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믿을만한 정보들을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영상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몇 시간 전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보도 내용입니다. 먼저 이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공격수 손흥민은 입단 이후 클럽에 큰 반향을 일으켜왔습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죠. 스카이 스포츠의 마이클 브리지 기자가 기브미 스포츠와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계약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 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여름 이적 시장 기간 동안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31살이 된 손흥민 선수는 아직 토트넘의 재계약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은 상태이며 2025년이 되면 자유이적 자격으로 팀을 떠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새로운 계약에 묶어두지 못한다면 그가 공짜로 팀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금화를 고려해야 할지 모릅니다. 즉 1년 연장 옵션이 있기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이 됐을 때 이적을 고려한다, 매각을 고려해야 한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최악의 상황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도 지금 토트넘에 헌신하고 있고 토트넘에 큰 애정을 보이고 있고, 또 토트넘이 포스테콜로 감독과 함께 좋은 비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로라고 할 수는 없겠죠. 바이엘 레버쿠젠의 공격수였던 손흥민 선수는 최근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선수 생활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중동에서 제안하는 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 구단은 팀에서 차지하는 손흥민 선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가 잔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계약 협상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국 내 사안이라고 또한 소개하는 단락이 이어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지난 2023년 여름 이적 기간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할 기회가 있었다고 밝혔고요. 본인이 만약 중동에서 활약하고 싶었다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우디 이적 제안설이 가짜뉴스가 아니라 실제 진행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뉴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세계적인 스포츠 미디어인 ESPN의 수석 기자가 처음 보도했고, 이어서 CBS 스포츠에서도 보도했고,
했고 그 외에 수많은 영국 내 공신력 높은 기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 클럽이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거액을 준비했다라고 연달아 보도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게다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할 때 아시아 쿼터 선수로까지 기용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투자를 망설일 이유가 없고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당시 손흥민 선수는 제가 그곳에 가고 싶었다면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이 꿈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여전히 저에게 꿈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흥미롭다는 말도 했고 또 많은 이들이 가고 있다고 했고 돈도 물론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은퇴 시점이 됐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에서 일부 시간을 보내고 또 이해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한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돈을 좀 벌어야 되는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전성기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못다 이룬 목표 메이저 트로피를 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현재 토트넘과 주급 19만 파운드의 계약을 맺고 있고 이 계약이 12개월 후인 2025년 여름에 만료되기 때문에 올 여름이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영국의 또 다른 매체인 HITC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2023년에 처음 손흥민 선수와 재계약 협상을 시작한 이후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구두 제안으로서 지난해에 이미 연장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의향을 구단 측에서 전달했고 그에 따른 손흥민 선수의 반응들도 나왔고 그에 따른 계약 규모들도 많은 소스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국의 텔레그래프의 맨로 기자까지도 보도했고 인증했던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핫스퍼의 재계약 협상 상황인데요. 이에 관련해서 CBS 스포츠의 기자 벤 제이콥스가 기브미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토트넘에 100% 헌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관심을 지렛대로 삼아서 더 나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언급까지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 쪽에서도 토트넘이 사실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또 기량과 지금까지의 활약상과 기여도와 비중과 게다가 마케팅 수익까지 이런 것들을 안겨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의 연봉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우디의 제안을 기준으로 그만큼 달러화하긴 어렵지만 그를 반영한 제안을 해라. 30대에 넘어선 선수에게 장기 계약이라든지 또 거액의 연봉을 픽스해주기가 어려웠던 것이 과거 축구의 사례지만 최근에는 선수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선수들의 전성기 유지 기간이 철저한 스포츠 사이언스와 자기 관리를 통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30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20대와 같은 컨디션과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험치와 실력과 기술적인 면과 축구 지능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최전성기의 나이가 지났음에도 전성기 이상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하지만 말씀드린 과거의 사례와 나이의 문제로 인해서 토트넘이 최고 연봉을 주저할 수 있다면 이 최고 연봉은 토트넘 내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사우디의 제안 규모를 통해서 토트넘과의 새 계약 규모도 올릴 수 있다. 사우디에서 제안했다고 알려진 연봉이 3천만 유로인데 이게 세후 기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3천만 유로니까 한국 돈으로 44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 주급 기준 탑5에 해당하는 35만 파운드에 달하는 조건을 확정받을 경우에는 이 돈이 한국 돈으로 3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사우디의 제안보다는 모자라지만 토트넘에서 3년 정도의 장기 계약에 300억 정도의 연봉을 픽스해 준다면 보너스까지 생각하면은 1000억 정도를 3년 동안 토트넘에서 벌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제안을 준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손흥민 선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토트넘이 향후 몇 년 동안 토트넘에 잔류하기 바라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계약이 말씀드린 대로 유럽 내에서는 마지막 계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최고의 좀 조건으로 원 없이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에 가거나 K리그에 돌아오거나 황혼기에 정리를 하겠죠. 일단 현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토트넘의 제한 규모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느냐는 자녀 시즌의 경기 결과와 또 손흥민 선수의 폼과 또 기록과 토트넘의 성적에 달려있을 것 같은데요. 마이클 브리지 기자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를 위한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한국 시간으로 3월 23일 새벽에 나온 보도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최신 상황입니다. 일단 스카이 스포츠의 브리지 기자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내에서 경기력적으로 중요한 것뿐 아니라 훌륭한 앰버서더, 홍보대사, 즉 해외 마케팅, 전 세계적인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토트넘이 사실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빅6 클럽에 비해서 해외에서 팬베이스가 조금 약하잖아요. 아무래도 챔피언스리그에서의 성과라든지 우승에 좀 기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최근 우승이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약한데 그런 것을 상쇄하는 것이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 선수라는 것이죠. 브리지 기자는 기브미 스포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의 재계약 협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장에서만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훌륭한 홍보대사이자 전 세계적으로 축구 클럽의 토트넘의 핵심적인 선수입니다. 게다가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그의
뒤를 이어 클럽의 위대한 캡틴, 그레이트 캡틴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이후 개인적으로 매우 실망스러워했는데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본래의 모습,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후반기 들어 잠깐 주춤했던,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토트넘의 경기력과 손흥민 선수의 기록에 대해서 이것은 손흥민 선수의 나이의 문제라든지 손흥민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안컵 기간 동안 생겼던 문제,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하면서 본인이 정신적으로나 또 그런 부분들이 체력적으로 왔던 부담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했던 대표팀에서의 시간이 토트넘에서 최고의 모습을 끌어올렸던 손흥민 선수에게 타격과 지장과 방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전 치른 7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6경기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죠. 4골 4개의 도움, 즉 경기당 1개가 넘는 공격 포인트를 아시안컵 참가 전에 기록할 정도로 최고의 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도 공격 포인트가 공식적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득점 과정에 관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안컵에 참가하고 돌아와서 물론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멋진 어시스트를 하긴 했지만 돌아오자마자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로 들어가야 했고, 당시 경기력은 아시안컵 이전만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어진 울버햄튼과의 경기는 선발 출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토트넘이 충격적인 안방 1대2 패배를 당하게 됐었는데요. 그 뒤 다시 크리스탈 팰리스전과 에스턴 빌라전에 연속골을 넣으면서 살아났죠. 풀럼전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회복기간, 꾸준함,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 보였던, 아시안컵 참가 전에 보였던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은 아시안컵 기간에 있었던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시안컵에도 사실은 안간힘을 쓰면서 공격 포인트를 올렸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조별리그 요르단전, 말레이시아전은 득점을 하고도 팀이 사실 이기지 못했었고, 또 호주전 같은 경우도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역전승을 이끌어냈지만 역시나 필드골이 나오지 못했어요. 환상적인 프리킥골은 나왔지만 아시안컵 기간 중에 필드골을 넣지 못하면서 본인의 꾸준히 토트넘에서 유지해왔던 득점 감각이 조금 둔화됐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요르단과의 4강전은 최악의 팀 내분 사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0대2 패배로 탈락을 경험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아쉬움들 속에서 이번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전 비록 1대1로 비기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오랜만에 대표팀에서 필드골도 기록하고 경기력을 되찾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클린스만 감독이 규율 없이 전술 없이 운영했던 대표팀의 생활 병행이 그때 겪었던 심적 고심과 많은 스트레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대해 정말 큰 애정과 헌신을 하는 상황인데, 대표팀의 은퇴 고심경을 코앞까지 갔었다라고 본인이 이번에 밝혔잖아요. 그럴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힘들었다는 것은 당연히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태국과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또 이강인 선수의 공개적인 사과, 팀 내 사과, 또 영국 런던을 찾아와서까지 했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이 일이 대표팀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나도 조금 약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더 강해지겠다.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말한 것처럼 머리 받고 대표팀에서 열심히 하겠다. 다시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런 컨디션과 정신력을 되찾고 또 마음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후반기에도 대단한 기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브미 스포츠가 공개한 이제 기록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14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토트넘 내 득점 1위이자 8개의 어시스트는 토트넘 내 도움 1위입니다. 득점과 도움 모두 팀 내 1위인데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득점 공동 5위에 해당하고 득점 선두인 엘링 홀란 선수의 18골과는 4골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어시스트 순위도 프리미어리그 공동 6위인데 도움 선두인 파스칼 그로스, 키어런 트리피어, 올리 와킨스와의 차이가 2개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스트라이커 최전방에서 기용이 되면서 경기당 슈팅도 2.4회로 팀 내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슈팅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올 시즌 팀 내 맨 오브 더 매치 선정도 5회로 가장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록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당 키패스, 경기당 기회 창출도 1.8회로 팀 내 4위에 해당할 정도고, 공격 포인트 기록으로 보자면 홀란이 23개, 살라 24개, 왓킨스 26개,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22개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4위에 해당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지난 1월 이적 시장에 티모 베르너를 임대 영입하고 라두 드라고신을 영입하면서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에 좀 뎁스를 두껍게 했는데요. 다만 아쉬웠던 것이 중앙 미드필더 보강이 안 된 거잖아요. 기브미 스포츠는 인디펜던트의 최신 보도를 인용해서 토트넘 허스퍼가 여름 이적 시장에는 아탈란타에서 최근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브라질 유망주 에데르송 영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거든요. 아시다시피 토트넘이 아탈란타 선수를 잘 데려오기도 했고, 여전히 토트넘의 컨설턴트로서 이적 시장에 관여하고 있는 파비오 파라치치 전 디렉터가 영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트넘이 에데르송까지 데려와서 다음 시즌에는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젊고 더욱더 역동
성공적인 팀을 만들 수 있다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자신의 최전성기에 마침내 유럽 무대에서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기대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A매치 휴식 기간 동안 토트넘 호스퍼의 베테랑 수비수이자 손흥민 선수의 절친으로 유명한 벤 데이비스의 인터뷰가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ESPN과 가진 인터뷰, ESPN 팟캐스트에 출연한 벤 데이비스가 자신의 토트넘 생활과 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나 또 프리미어리그 또 앞으로의 은퇴 계획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뛰기도 했고 또 이런 과정 속에 생긴 개인적인 또 친분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아들의 갓파더 대부까지 맡아주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또한 토트넘 허스퍼 역시 AIA 생명과 함께하는 구단 이벤트 컨텐츠에서 손흥민 선수와 벤 데이비스를 통해 요리 미션을 진행하는 재미있는 영상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도 구단 채널에 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다음 경기는 3월 26일 화요일 오후 9시 태국 방콕의 라자 망갈라 경기장에서 열릴 태국 원정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 경기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기간 동안 있었던 이강인 선수의 문제들을 확실하게 봉합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강인 선수를 챙기고 출국 현장에서도 이제 얘기도 재밌게 나누고 또 경기 중에도 어깨동무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팬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제스처를 다시 한번 보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골을 넣는 과정 속에 분명히 필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표팀의 갈등과 과거의 일들을 묻어두고 대표팀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캡틴 손흥민 선수가 팀을 다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지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도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태국과의 경기 득점을 올리며 아쉬운 무승부긴 했지만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태국과의 원정 경기는 여러분들이 KBS2, MBC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쿠팡 플레이에서 생중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태국 원정 이후 손흥민 선수는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가서 토트넘의 경기 일정을 치르게 되는데요. 4월에는 A매치 일정이 없고 본격적으로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최종 순위 경쟁이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3월 31일 일요일 0시에 토트넘은 루턴타운과 홈 경기를 치르고 나서 4월 3일 수요일 새벽 4시 15분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주중 경기를 치릅니다. 이어 4월 9일 새벽에 노팅엄 포레스트와 홈 경기, 4월 13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뉴캐슬과 원정 경기 치르게 되는데요. 4월로 예정되었던 맨시티와의 경기는 맨시티가 FA컵 4강에 진출하면서 연기됐고 다른 날 일정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맨시티가 FA컵도 올라갔고 또 챔피언스리그 8강에도 올라갔기 때문에 4월에 경기를 더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토트넘의 4월 마지막 경기는 4월 27일 밤 11시. 아직 경기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정되면 다시 공지드릴 텐데요.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까지 열립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웃으면서 경기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태국과의 원정 경기 어떻게 치를지 또 이어질 토트넘에서의 경기에선 어떤 활약을 펼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최신 영상들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